네, 자, 글로벌 시황센터가 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하락하면서 장중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떠한 악재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시황센터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우선 유럽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유럽 증시 이번에도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됨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다시 한번 짙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1.36% 하락한 4,227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의 흐름 보시면 오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또 부진한 실적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도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0.86%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다시 한번 80달러 선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영향은 중국에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이번에 디폴트 위기라든지 다양한 위기설이 번졌는데 이렇게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부양을 하겠다, 돈을 풀겠다 이러한 이슈를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원유 수요와 관련해 우려감을 안고 있었던 원유 선물 가격 0.86%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지수별로 다우 지수가 0.84%, S&P 500은 0.77, 나스닥은 1.17,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개장 쪽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중국 관련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월마트가 결국 2.2% 넘게 하락하면서 소매업 전반을 끌어내렸는데요. 제2의 헝다 사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완이 촉발한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 결국 S&P 500과 나스닥에 이어 다우지수 역시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초소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건설, 운송, 임의소비재, IT 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4.308%로 거래를 마쳤고 달러 인덱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으며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4% 넘게 급락해 두 달 내 최저인 28,000달러가 붕괴된 반면 시장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VIX는 6.7%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분기 적자를 발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기반의 반도체 업체 울프스피드 잉크가 17%의 급락세를 보였고 최근 발생한 마우이 섬 대규모 산불 사태에 대한 회사의 과실 가능성과 피해 보상이 언급되면서 이 지역의 전기 공급 업체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즈는 15%의 폭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하회한 점이 오늘 국채금리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보다 11,000건이 줄어들면서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며 시장 예상치였던 24만 건을 하회했는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를 하는 기업보다는 노동력 부족을 우려해
정리해고를 자제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다는 지적인 가운데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7월 넷째 주에 22만 1000건으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2만 7천 건, 25만 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이번에 다시 1만 건 이상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수요를 입증한 반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는 172만 건을 기록해 이전 주보다 약 3만 2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펀드 스트랩 리서치의 톰리 책임자가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 ETF의 상승률이 S&P 500을 앞지르고 비트코인 역시 최대 18만 달러까지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듦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준이 긴축 중단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금융 환경이 완화되면 주식시장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며 QQQ가 연말께 S&P 지수를 능가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S&P 500 지수가 10%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QQQ는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QQ는 대형 기술주가 다수 편입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며 지난 10년 중 9년 동안 S&P 500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톰리는 개별 주식에 대한 집중도는 낮을 것이라면서도 기관 자금을 포함해 약 5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긴축 압력이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투자금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12월까지 남은 4개월간 아마존이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오늘 급락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지속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수준 대비 최대 5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요가 일일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결제 가격이 15만 달러 이상 최대 18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스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배당금 지급 발표로 장중 52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늘 3.5%가 상승해 54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스코의 EPS는 1달러 14센트로 전망치였던 1달러 06센트를 상회했고 매출은 152억 300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150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 16%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하지만 회사 측은 2024 회계연도의 매출 예상치를 시장 예상치였던 584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게 제시했으며 반면 분기 배당금으로 현 주가의 약 2.9%인 주당 39센트를 지급한다고 공시한 점이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평 잉크를 시작으로 팔로와트 네트워크스, 디어앤코, 버클 잉크, 그리고 에스테 로더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전일장 국내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0.23% 하락한 2,519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에 낙폭은 더 컸습니다. 오후장에 가면서 이렇게 낙폭을 조금씩 축소시키면서 0.23%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에는 2,500포인트 선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500포인트 선 다시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5%가량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 0.86%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는 11만 4,800원에 기록을 했는데 장 초반에 특히 오전장에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더욱더 큰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가면서 마찬가지로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락률도 줄어든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0.45% 장 초반에 조금 더 많이 밀려났습니다만 그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66,7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2차전지 셋업체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66%, 2%대 반등 움직임 나타내면서 54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사실 많이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등 기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1%대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 1.16% 오른 60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LG화학은 0.51%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라고 하면 앞서 반도체 주들과 비슷하게 장 초반에 하락폭이 더 컸지만 그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0.51%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58만 1,000원까지 낙폭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이 전일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극재 수출량이 반등을 했고 또 여기에 이어서 장비 수주 잔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세가 2차전지주들 쪽으로 유입이 됐고 그 안에서도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3.41% 강세로 마감했고요. 3.41% 오른 42만 4,500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04% 올랐고요. 1.04% 오른 87,200원을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1.28% 오른 55만 3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저점을 52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포드사와 함께 양극재 공급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면서 일제히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약세를 기록했던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전일 시장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이버가 2.02% 밀려났고요. 2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2.09% 하락한 49,250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주들 그리고 기술주의자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됨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점쳐졌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장주 내에서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도 함께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셀트리온도 1.44% 하락했습니다. 14만 3,600원 선까지 밀려난 상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2.77%로 낙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7만 7,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웅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등 이렇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시장의 우려감이 덜했을 때는 다시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도주로 부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견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886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시장 출발 때부터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고 낙폭이 더 커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소폭이나마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장 초반에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상승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에코프로가 8.9% 올랐고요. 에코프로 BM도 4.78% 오른 31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장 초반에 비해서 막판에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LNF도 6.82%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오른 가운데 나노신소재, 첨보,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도 2%에서 6%대까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어떠한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인도네시아산 니켈 400톤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따라서 이렇게 강세로 마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노 신소재를 대표적으로 또 살펴볼 텐데요. 나노 신소재뿐만 아니라 제이오라든지 애경케미칼 그리고 KBG들은 실리콘 음극재로 엮이면서 전일 시장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도 3.6% 오른 14만 6,600원을 기록한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의 고점은 14만 7,8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섹터별로 보시면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쪽으로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주들 살펴보시면 이오테크닉스도 3.56% 올랐습니다.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ISC도 5.36% 올랐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고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HBM 수혜 종목으로 엮여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른 가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 우선 반도체의 경우 정부에서 AI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함께 개선이 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HBM 전용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하루 만에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테마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처 학술지에서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처지에서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효과가 핵심적인 효과가 아닌 절연체일 뿐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망 매물이 대거로 출회가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 무더기 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20% 넘는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